네, PCM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CM은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의 약자인데요.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이 PCM이라는 게 뭐냐? 이 PCM은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일반적인 샘플링과 양자 방법을 통틀어서 그걸 PCM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별게 아니고, 지금까지 제 강의 쭉 들은 거 있죠? 그렇게 샘플링하고 양자화하는 게 PCM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PCM 방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그 변종들이 좀 생겼는데요. 두 번째, DPCM이라는 게 있습니다. DPCM은 이 D가 Differential PCM이라는 뜻인데요. 이 Differential이라는 거는 차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네, 차이. 자, 이건요. 샘플의 그 예측치.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를 할 때, 이 다음 샘플 값이 얼마가 나오겠다라고 내부 알고리즘에서 예측을 해요. 그럼 그 예측값과 실제값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 차이가 날 거예요. 그 차이만을 부호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측치하고 실제값하고 거의 비슷하면 값이 작으니까 우리가 뭐 양자화를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이만을 부호화하게 되면 정보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DPCM이고요. 그걸 DPCM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든 게 ADPC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ADPCM은 이 A가 어댑티브 약자인데요. 어댑티브는 그 적응하다라는 뜻입니다. 적응한다는 게 뭔가 상황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건 DPCM에서 이 과거 신의 샘플 값에 따라서 양자와 구간의 크기를 바꿉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자와 구간을 쓰는 게 아니라 크게 했다가 뭐 작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 PCM 일반적인 PCM에 비해서 훨씬 더 작게 약 4대 1 정도까지 자동적으로 압축이 됩니다. 이건 실제로 음성이나 음향 등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독특한 게 DM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델타 모듈레이션이라는 방식인데, 이건 정말 간단하게 양자화합니다. 이게 현재 샘플 값이 이전 샘플 값보다 크면 1, 작으면 0으로 1비트로 부호하는 방식입니다. 어, 뭐 이게 괜찮을까 하는데요. 이게 아주 샘플링을 촘촘하게 하면은 이 DM이라는 방식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SACD라는 굉장히 고음질의 CD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 이 델타 모듈레이션의 약간 개량형인 그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션이라는 방식이 있거든요. 음, 예. 요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션은 이 DM을 좀 더 개량한 건데, 그게 이 아주 고음질 오디오인 SACD에서 사용될 정도로 생각보다 괜찮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CM과 그것들의 변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비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율은 디지털 데이터의 저장 용량하고 관련 있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의 어떤 품질이나 그런 걸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비트율, 영어로는 비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1초 동안 저장하는 데 필요한 비트의 양입니다. 네, 1초 동안 몇 비트가 필요한가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레이트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비트레이트는 샘플링 주파수에다가 곱하기 양자와 비트에다가 곱하기 채널 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채널이라는 거는 디지털 오디오 같은 경우에 모노 오디오인 경우는 그냥 1을 쓰면 되고요. 스테레오인 경우는 2를 곱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스테레오라는 거는 레프트 채널과 라이트 채널 두 개가 있어서 두 개가 별도로 녹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 귀, 오른쪽 귀 서로 다른 음악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개가 두 배를 곱해줘야 됩니다. 두 개가 따로 녹음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비트레이트는 이 샘플링 주파수 그리고 양자와 비트 채널 수 이 세 개를 곱해주면 되는데, 단위는 bps 비트 퍼 세컨드를 사용합니다. 1초당 비트 수죠. 이 비트율은 이 값이 클수록 데이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고음질이 됩니다. 왜 데이터가 많아지는지는 식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식을 보시면 일단 샘플링 주파수를 높은 값을 쓰면은 샘플링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는 거잖아요. 촘촘하게 되니까 데이터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양자 비트가 8비트 할 때하고 16비트 할 때하고 한 샘플이 16비트로 변환되면은 좀 더 촘촘하게 양자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그만큼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고음질이다. 그 원본 데이터와 더 가깝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음악 CD 같은 경우는 샘플링 주파수가 44,100을 쓰죠. 44.1kHz 샘플링, 그리고 16비트 양자화를 합니다. 그리고 채널은 두 개의 채널. 일반적으로 스테레오 음악, 요즘에 음악을 모노로 듣는 사람 없죠. 스테레오이기 때문에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요 숫자가 나옵니다. 즉 1초당 이만큼의 비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장을 할 때. 네. 이게 바로 비트율입니다. 자, 이 비트율은 그 오디오의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전화 같은 경우, 전화는 샘플링 주파수를 8000Hz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양자화는 8비트를 사용을 하고, 전화 같은 경우는 모노입니다. 뭐 전화를 스테레오로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채널이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곱하면 64kbps의 비트율이 나옵니다. 그 다음이 뭐 AM 라디오, FM 라디오 이렇게 있는데요. FM 라디오 같은 거 볼까요? FM 라디오는 샘플링 주파수를 요 값을 사용하고 16비트를 쓰고요. 그리고 FM 라디오는 스테레오 방송을 하죠. 채널이 두 개입니다. 비트율이 이 값입니다. 그리고 CD는 좀 전에 했죠. 44,116이 해서 요 값이 나옵니다. 자, 숫자를 한번 보세요. 전화하고 FM 라디오하고 CD하고 값이 점점 커지죠. 자, 여러분들이 듣는 음질은 어떻습니까? 전화기 속에서 음악 들어보셨어요? 저쪽에서 상대방 쪽에서 음악 틀어주면 그러면 음질 별로 안 좋잖아요. 그 이유는 이렇게 낮은 비트율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FM 라디오 그다음 좋고 CD 같은 경우 더 좋죠. 그리고 뭐 지금 뭐 잘 쓰진 않습니다만은 DAT라든가 DVD 오디오 같은 경우는 샘플링 주파수나 이런 값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훨씬 더 많은 비트율을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높은 비트율일수록 고음질이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이 비트율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음악 같은 거 다운로드 받을 때 그 비트율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그게 큰 값을 선택을 하면 좀 더 고음질로 들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높은 비트율은 고음질인데 그 대신에 저장 용량이 커지죠. 왜냐하면 이 비트율의 의미가 1초 동안에 이만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화 같은 경우는 1초 동안 내가 소리를 들으려면 64kHz의 64kbit만큼 어떤 용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저장을 하든 아니면 인터넷으로 오든지 간에 어쨌든 저만큼이 필요한 거고, CD 같은 경우는 1초 동안에 이만큼이 필요해요. 1411.2kb. 예, 그러니까 저만큼 저장을 하든 아니면 인터넷으로 오든 뭔가 그만큼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비트율이 음질은 좋으나 저장 용량이나 또는 인터넷으로 올 때 처리해야 될 그런 거에 많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트율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장 용량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표준 오디오 CD에 스테레오로 저장된 3분 길이의 음악이 몇 바이트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음악 한 곡이 몇 바이트냐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제가 힌트만 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일단 1초 동안 몇 비트인지 비트 수를 계산하면 되죠. 우리가 이게 이제 비트레이트죠. 네, bps 비트레이트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1초 동안 비트 수는 요거 계산은 네, 44,100 곱하기 16 곱하기 스테레오라 그래서 2 하면 되죠. 여기 어떤 값이 나올 겁니다. 요게 지금 1초 동안 데이터죠. 1초 동안. 네, 1초 동안 데이터니까 1초 동안 비트 수죠. 이게 3분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 값 곱하기 3분에 해당되는 3분이면 몇 초죠?
3분 6, 38, 180초를 곱하면 되죠. 예. 그러면 3분 동안의 비트 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요 값을 바이트로 몇 바이트인지 알아내라거든요. 바이트. 그래서 1비트, 여기 8비트, 8비트가 1바이트거든요. 8비트가 1바이트. 그래서 여기 계산을 하면은 3분 동안에 180초가 나온 게 비트로 나와요. 비트. 예. 그래서 이걸 바이트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나온 값을 8로 나눠주면 됩니다. 8로. 왜냐하면 8개가 모여야 한 바이트가 되니까요. 그렇죠? 자, 요건 이렇게 힌트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3분짜리 음악이 몇 바이트가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 낼 겁니다. 네, 비트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소리의 음질이 이제 달라진다는 것을 지금까지 배웠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비트레이트라는 건 이 샘플링을 얼마나 하느냐, 양자화를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이 두 링크는 이 샘플링과 양자화 값을 다르게 했을 때 똑같은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도록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첫 번째는 위키피디아 사이트인데요. 여기 안에 보시면 그 오디오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 사이트입니다. 여기 두 사이트를 방문을 해보시면 샘플링과 양자화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그 배운 내용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요약이라기보다는 중요한 개념들이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집중해서 보실 내용들입니다. 저 그 AD 변환 과정, 샘플링과 양자와 부호화 과정,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라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우리가 이제 샘플링을 할 때 중요한 거, 샘플링 정리가 있었죠. 최고 주파수의 2배 이상이 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자화 레벨과 비트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선형 양자화와 비선형 양자화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좀 마지막에 배웠던 비트율과 음질과의 관계, 이런 내용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디지털 오디오뿐만 아니라 디지털에서 이 AD 변환, DA 변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서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